얼마 전에 만두는 야식을 먹다가 급체했습니다. 가뜩이나 허연 얼굴이 더 창백해져서 깜짝 놀란 엄마의 맘스터치. 스터치를 먹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에서 빛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전설의 아이템. 이날 만두는 10손가락을 다 땄습니다. 역시나 새까만 피가 나왔고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어머니. 옛날 우리 선조들은 피가 많으면 병이 생긴다고 믿어서 환부에 피를 뽑는 치료를 자주 했다고 하죠. 세계 곳곳에서는 예전부터 몸을 채우고 있는 이 강렬한 색깔의 액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피 보는 날입니다. 피와 믿음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사람의 피를 혈관 내로 주입하는 수혈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치료법이죠.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초기의 수혈은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주입했습니다. 17세기에 드니라는 의사가 원인 모를 열병에 걸린 소년에게 양의 피를 수혈했더니 거짓말처럼 회복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흥미로운 건 당시 사람들은 피를 수혈하면 영혼도 함께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드니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던 한 남성의 광기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남자에게 얌전한 송아지의 피를 수혈했다고 하죠. 당연히 부작용으로 남성은 사망하게 되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수혈 때문에 사망에 이르자 이후 오랫동안 수혈은 금지된 치료법이 됩니다. 그러다 19세기 초 영국의 의사 제임스 블런델이 인류 최초로 동물이 아닌 사람의 혈액을 수혈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마다 다른 혈액형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시대라 수혈의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1901년 카를 란트 슈타이너가 혈액형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안전한 수혈이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린 또 혈액형 하면 바로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A형은 소심하고 B형 남자는 바람둥이고 O형은 친화력이 좋다느니 AB형은 사이코라느니 뭐 이런 내용들이 퍼져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썰은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인종적인 우월함을 입증하려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통계적으로 유럽인의 혈액형은 A형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진화한 민족일수록 혈액형이 A형이라는 헛소리를 퍼뜨렸고요. 특히 결핵이나 매독 같은 전염병은 B형이 많은 아시아인들이 잘 걸린다는 인종차별적 사이비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리고 일본의 철학자 후루카와 다케지가 이 개똥 같은 연구에 영감을 받아서 혈액형에 의한 기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기초로 1970년대 초 일본의 작가 노미 마사히코가 혈액형별 성격에 관한 유사 과학책을 출간하는데요. 이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이 책이 얼마나 큰 인기였냐면 일본에서는 혈액형에 대한 믿음이 거의 종교 수준이었답니다. 심지어 혈액형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좋은 연애 상대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혈액형별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온갖 상품들이 출시되는 것은 물론 혈액형에 따라서 원생들을 나눠서 가르치는 유치원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후에 당연히 이 모든 것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밝혀졌고 솔로들은 이제 혈액형 탓도 못하게 됐죠. 영화 속의 흡혈귀들은 하나같이 늙지도 않고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죠. 실제로 피를 마시면 젊어진다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흡혈귀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진 17세기 헝가리의 바토리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은 처녀의 피가 젊음의 비결이라고 생각해 무려 600명이 넘는 하녀들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심지어 그 피로 목욕까지 즐겼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중국 명나라 황제였던 가정제는 소녀의 생리혈이 목숨을 늘려줄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이에 10대 궁녀들에게 오로지 뽕나무 잎만 먹이면서 억지로 채취한 생리혈을 약으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반면 고대 로마에서는 검투사의 피가 간질 환자를 낫게 한다고 믿어서 죽어가는 검투사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를 마시려고 안달이었고, 독일과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도 간질 환자들이 사형수의 피를 얻기 위해서 양동이나 컵을 가지고 단두대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쥐의 혈장을 늙은 쥐에게 주입하자 늙은 쥐의 기억력이 개선된 것인데요. 이에 2017년 암브로시아라는 기업이 20대의 혈장을 나이 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리터에 무려 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회춘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곧 효능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이런 거 혹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왁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과거에 미국에서는 흑인의 피를 백인에게 수혈하면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백인과 흑인의 피를 따로 구별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은 수혈을 할 때 독일의 순수 혈통이라는 아리아인의 것이 아닌 피는 거부했다고 하죠. 이 고집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1983년부터 에이즈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금지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차별 비판이 계속되자 2015년 이들의 헌혈을 허용했습니다. 단 남성과의 성관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에 동성애자들은 감염된 피를 검사하지 않고 바로 수혈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헌혈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에이즈나 매독 등 피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건 역시 차별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헌혈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들의 관계 후 헌혈 금지 기간이 3개월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 딸기 주간, 마법, 케첩 주간. 바로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월경을 빗대어서 쓰는 말들입니다. 월경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은 신기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요. 최근까지도 생리대 광고에서 생리혈을 파란색으로 표현하거나 생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었죠. 특히 네팔에서는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이 있어서 생리 기간 동안에는 여성들이 헛간에 갇혀 지내야 하는 차우파디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악습 때문에 헛간에 갇힌 여성들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거나 헛간으로 들어온 독사를 피하지 못하고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지금까지도 종종 있다고 하죠. 2011년에는 일본의 한 초밥 장인이 인터뷰에서 여성은 생리 때문에 초밥 맛을 유지하지 못하니 요리사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반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의 원주민들은 생리하는 여성이 신성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생리 기간 동안 모든 집안일에서 해방되고 푹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죠. 또한 인도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 피클을 만지면 썩는다는 되도 않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이에 한 생리대 회사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피클 만지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한 활동들이 곳곳에서 늘고 있죠. 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풀기 힘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인공 장기는 만들어졌지만 인공 혈액은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피는 미스터리하게도 느껴지는데 이 새끼들이 자꾸 피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교양 만두였습니다.